먼저 2회 1번이죠. 체크업 2회 1번. 자, 1번은 우리 계속 말씀 많이 드렸던 거잖아요. 약에서, 약리에서는 어쨌든 용어 정의 부분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어디 있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치료 효과를 위해서 용량을 증가해야 된다고 했죠. 약의 용량을 늘려야 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출제자가 다른 어떤 사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또는 카페인을 그전에는 한 잔만 마셔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두 잔을 마셔야 머리가 맑아지더라. 이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예요? 카페인 용량을 늘려야지만 예전의 효과가 똑같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내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성은 약의 용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용량을 늘린다는 내용이 그 말이 나오면 내성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약의 용량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 의존성이 있는 약을 복용했을 때 뭔가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도 하고 싶다 이런 갈망도 생기면서 키워드는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된다 이래 말하면 뭐였죠? 금단 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중단했을 때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된다 이래 말하면 금단 증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중단했을 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더라. 금단. 그 다음에 약을 복용했을 때 원하지 않는 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약을 복용했는데 변비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 작용이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부작용이라고 하겠죠.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달라요. 그럼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민감한 사람은 나타날 수 있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민감성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투여한 약물의 작용과 자,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부작용처럼 원하지 않는 작용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약물의 작용과 전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요. 나타나는 거. 자, 개인마다 다르고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알레르기라고 하겠죠. 알레르기 기억하셔야 되겠죠. 알레르기.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거는 키워드가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다를 거다. 그리고 약물의 작용과 전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원하지 않는 작용, 그럼 부작용.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 하면은 알레르기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보시고, 자, 이번에는 약물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요 피해를 봤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소화불량인데 항생제 쓰고 마음대로 그랬어요. 이런 거는 뭐라고 합니까? 약물 오용이라고 하겠죠. 오용은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중잠금장치, 극약, 마약, 독약, 아편 이런 거 이중잠금 장치를 하는 이유는 약물의 오용을 방지하려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물을 의도적으로 즉 쉽게 말해서 쾌락의 목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쓴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약물 남용이라고 하겠죠. 자, 남용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쓴 거야. 의도적으로, 일부러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쾌락의 목적으로.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약을 쓰는 거를 남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못 쓰는 거는 오용, 쾌락의 목적으로 쓰는 거는 남용.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떤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요. 예전에 이런 물이 났어요. 자, 약물이 우리가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했을 때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죠? 약물이 흡수되어서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거. 약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서 전신에 퍼져서 작용하는 거. 자, 이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요. 일반 작용이라고 해요. 일반 작용. 약물이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했을 때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의 전신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작용.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 참고로 전신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기관에 가는 거예요. 원하는 기관이라는 말은 장기요. 원하는 장기에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작용.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당뇨 환자가 경구약을 먹었어. 그러면 경구 혈당 떨어지는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걔는 우리 몸 전신에 작용할 필요가 없고 어느 장기를 타겟으로 가면 되는 겁니까? 췌장이라는 장기에 가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장기에 가서 나타나는 양리작용.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원하는 장기, 타겟으로 그 장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일반작용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 항생제 같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전체에 내 몸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일반작용. 원하는 기관에 딱 타겟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그 장기에만 가서 효과를 내는 거는 선택작용. 되셨습니까? 자,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이 약하고 저 약하고 복용을 했더니 효과가 어떻게 됐더라? 효과가 업됐더라. 자, A 약하고 그죠? B 약을 복용했더니 효과가 더 오히려 업됐더라. 각각 복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올라가더라. 자, 그건 무슨 작용이라고 합니까? 상승작용. 올라가는 거는 상승작용. 자, 그 다음에 효과가 같이 복용했더니 각각 복용했을 때랑 똑같더라. 그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합의 똑같다, 합과 같다 해서 상가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A약하고 B약을 같이 복용했더니 합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합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효과는 뭐라고 하죠?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기량작용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기량은 서로가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합 이상이다 이래 말하면 상승작용, 합과 같다 이래 말하면 상가작용, 합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기량작용. 되셨습니까? 자,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서 용량이 적은 것에서 많은 순서로 한번 말을 해보시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한, 상, 급, 중, 내, 치라고 했었죠. 한상극중 내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적은 조그만 양은 한양, 그리고 효과가 제일 세서 죽음에 이르는 양은 치사량이라 그래서 한상극중 내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아동간행해요. 그죠?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죠. 지금 모든 영역에서 반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다시 첫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반복해서 암기 되실 거고, 그리고 암기가 자꾸 까먹고 하는 분들도 충분히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져질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공부해서 될까 안 될까, 시험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야. 이제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후회는 나중에 문제고. 되셨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반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라는 거죠. 이거는 우선은 선천성 대사장애는 말 그대로 선천적인 거잖아. 그죠? 선천적인 거야. 그래서 내 몸에서 대사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하실 거는 시험 문제에서 증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먹여봐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유를 하고 보통 한 2, 3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먹여봤을 때 내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아기가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고 토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구토할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안 먹으려고 할걸요? 그냥 안 빨려고 할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안 먹고 자꾸 구토하고 하니까 몸이 자꾸 축축 처지겠죠. 깔아지겠죠. 그리고 자꾸 안 먹으니까 발육도 안 되겠죠. 그러면 발육이라는 게 육체 발달만 아닌 게 아니라 지능도 있잖아. 그죠? 뇌 발달. 그래서 지능도 어떻게 될까? 약간 떨어질 거예요. 지능 발달도 약간 떨어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뇌 발달이 제대로 안 되고 뇌신경 발달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경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사 반응 있죠. 반사 반응이라는 것도 뇌 손상이잖아요. 그래서 반사 반응 같은 것도 좀 띠리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심하다면은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혼수 상태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에는 변비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어떻다 그랬어요? 약간 푸석푸석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푸석푸석한 거, 요런 증상이 선천성 대사장애의 증상이라는 거. 요런 거는 여러분 알아놔야 돼. 증상 같은 거 많이 몇 번 문제에서 여러분 언급된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이때 대사장애는 4번에 보시면 변비가 잘 생기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뭐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뭐 푸석푸석하다. 다 푸석푸석하다면은 선천성 대사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는 종류가 있었는데 그 종류를 다 외울 거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기억할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했죠. 이게 선천적일 때는 이름을 다른 말로 크레틴증이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페닐이라는 말 나오지 않았나? 그죠? 페닐, 뭐 케톤 요증, 페닐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또 페닐 고, 페닐 알라닌 혈증,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페닐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갑상선 대사 장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검사는 어떻게 해줘요? 무료로 해줘요. 검사는 무료로 하고요. 치료비는 무료는 아니에요. 그럼 이때 검사는 체열을 할 건데 언제 하냐 하는 거 자주 물어보죠. 언제쯤 한다? 2일에서 7일경에 체열을 할게요. 2일에서 7일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제일 좋은 시기는 48에서 72시간. 48에서 72시간. 요때가 가장 좋아요.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때 하더라도 수유를 한 지 몇 시간은 지나야 된다? 매겨봐야 알 수 있으니까 24시간은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미숙아라든지 또는 중한 아이예요. 중환아. 그래서 좀 많이 아픈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들이라면은 2일에서 7일경 중에서 언제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날쯤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애들은 처음부터 바로 수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후 7일경에 검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한 달 뒤에 다시 재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상에 선천성 대사장애다 나오면 치료비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 거듭거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죠?